오늘 아침에 멀쩡하게 일정을 수행하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갑자기 일정을 중단하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공장 사태 포함해서 네, 저희 오늘은 빼돌이 없어서요. 오늘 선대위 개편 말씀이 있었나요? 오늘 일정 전면 취소하신 배경은 어떻게 되시나요? 선대위 지금 성격 발표하셨는데 혹시 어떤 입장이세요? 잠깐만요.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알아요. 미안합니다. 조심하세요. 선대위 개편에 지지율 하락 영향 미쳤을까요? 미안합니다. 보신 것처럼 서둘러 자리를 피합니다. 얼굴 봐도 일단 마스크는 썼지만요. 전혜연 평론가님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윤석열 후보 표정 보면 무겁고 지금 굉장히 지금 뭔가 긴장하고 뭔가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도 느껴집니다. 예, 요즘 표현을 쓰자면 정말 깜놀입니다. 아, 그러네요. 깜짝 놀랐다인데 우리가 뭐 생일 파티처럼 깜짝 놀라는 행사를 해주면 기분이 좋은데 뭔가 내가 중요하게 관여되는 행사이거나 일정인데 몰랐다 그런 기분이 좋지가 않죠. 아마 지금 윤석열 후보의 심정이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뭐 후보하고 꼭 상의해서 이런 거 해야 되는 식으로 또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요즘 유독 패싱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 이준석 대표가 그 일정을 잘 몰라서 이준석 대표 패싱 논란이 일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선대위 개편과 관련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물론 좋은 의도를 갖고 그립을 한다, 꽉 잡겠다라는 의지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후보와 오늘 일정이라던가 여러 가지 쇄신에 관해서는 충분한 공유는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세요. 윤석열 후보의 오늘 일정은요. 뭐 대선 후보가 여느 대선 후보 다 그러겠습니다만 빽빽했습니다. 이동 동선까지 합치면 정말 분단위로 짜여진 거예요. 오전 9시 35분 2022년 한국거래소 개장식 주식시장 개장식 참석하고요. 여긴 참석했어요. 그런데 참석 이후에 중간에 통보를 받아요. 근데 11시 반에 오늘 일정 보세요. 그 10시 반에 일정이 잠정 중단됐다는 발표를 전격적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10시 55분 앞서 보신 것처럼 급히 당사로 돌아와요. 근데 오늘 일정 보세요. 11시 반에 서민금융 살리기 정책 공약 발표, 오후 2시에 신년 국민의힘 간사 연석회의, 2시 반에 변화와 단결 의원총회, 이렇게 빽빽한 일정이 있었는데 아무런 일정 이후에는 일정을 다 물리고 취소하고 잠정 중단하고 이렇게 지금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최정화 기자님, 선대위 대변인은 뭐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 대변인은요, 오늘 오전에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린 것인데요. 선대위 쇄신과 함께 윤 후보는 현재 이후의 일정을 잠정 중단한다라고 알리면서요. 네. 추후 일정이 개재되는 대로 기자들에게 공지를 하겠다라고 알렸습니다. 여기서 뭔가 분위기가 아침부터 국민의힘 선대위가 뭔가 급박하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 실제로 장윤미 변호사님 오후에 정말 커다란 게 터졌죠? 그렇습니다. 당내 원내 지도부가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건데요. 원래 원내에 3역이라고 하면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그리고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오늘 오후 열렸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네.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퇴 이유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일신의 메머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바로 왔다라고 진단을 하면서요.
누구보다 책임을 깊게 통감하면서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백의종군하면서 민심의 바닥부터 훑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하. 오늘 의원총회, 국민의힘의 의원총회 모르긴 몰라도요. 상당히 분위기가 무거웠을 겁니다. 전격적으로 공동선대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난 김기현 원내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원내대표직에서도 지금 뭔가 물러났어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만약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역 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목숨을 걸겠다는 각오로 반드시 대선 승리를 위해 저부터 모든 것을 다 걸고 뛰겠습니다. 남 탓할 일이 아니고 바로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원내대표인 저부터 쇄신에 앞장서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부터 먼저 공동선대위원장직과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지만 저 두 자리 모두 다 막중한 자리입니다. 공동선대위원장직도 그렇고, 물론 지금이 대선 체제이긴 합니다만 원내대표, 원내사령탑이에요. 당연한 당대표가 있지만 원내는 원내사령탑이 최고입니다. 근데 그 자리도 내려놓겠다. 이제 백의종군 자세로 나아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김도읍 정책위 의장 얘기도 아울러 들어보시고 이어가 볼 텐데, 저희가 그 얘기는 저희가 내용으로 잠시 전달해 드릴게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지금 이런 선대위 개편 분위기 오전부터 감지가 됐습니다. 바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얘기에서 비롯됐는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정서에 따르는 측면에서 우리 이 국민의 선대위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갖다 경주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선대위의 전면적인 개편을 갖다가 지금 단행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후보한테 선대위 개편을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내가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어. 내가 뭐 판단하는 기준에 의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반드시 뭐 후보한테 얘기를 들 바에 내가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위치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또 후보 패싱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후보 패싱은 무슨 패싱이야, 다 알게 되는데. 위원장님, 개표 방향 언제쯤 생각이 나올까요? 감사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특유의 이 화법이 나오는 거죠. 기자들은 막 궁금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막 물어보잖아요. 아,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얘기 다 하고 후보가 다 알게 됐는데. 그런데 이종훈 평론가님, 어쨌든 윤석열 후보와 이 선대위 개편, 전면 개편, 대개편, 이거 사전에 얘기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저 발언 보면요. 근데 이미 얘기 다 했잖아요. 아하. 지난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그립 세게 잡겠다.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하시라. 아. 라고 동의를 이미 해준 거죠. 혹시 인사치레로? 근데 지금 국면이 그런 국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하.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아마 그때 이미 확답을 받았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도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조금 저는 뭐 좀 달리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네. 김종인 위원장은 화법으로 조금 전에 특유의 화법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알아듣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번 조치는 결국 윤석열 후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후보 교체 당할래? 아니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할래? 이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 지금 최근 여론조사 결과 보게 되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은, 이번 같은 일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사전에 정보 다 나가고 그러면 또 뭐 여러 뒷말들 들어오고 후보에게 또 여러 가지 청탁 넣는 사람들 이래가지고 이게 또 될 일도 안 돼요. 사실상 이 내용면에서 따지고 보면 친위 쿠데타 한 거잖아요. 아하. 그 후보를 당선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직접 하겠다라고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나선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이거 사전에 알았고 몰랐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오히려 있다. 아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장유미 변호사님,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 내가 그냥 굳이 말 안 해도 내 마음 알 거야. 이심전심 그런 표현 써요. 근데 그게 반대로 보면 우리 흔히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서로 주파수가 안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이 너 생각과 다른 것 같아. 지금 앞서 윤석열 후보가 일정을 한국거래소 거기 행사에 참석했다가 돌연 이 활동 중단, 뭔가 그 통보를 받고 당사로 돌아오는 모습은 굉장히 무겁고 뭔가 심기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의 이심전심보다는 주파수가 안 맞다. 혹시 여기에 무게가 실립니까? 저는 주파수가 안 맞는다는 게 더 정확한 분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신년의 새해 첫 사실상의 행사였습니다. 공식 행사. 그리고 원래는 기자들에게 백브리핑을 하겠다. 나와서도 후보의 어떤 뒷이야기, 취재와 관련해서 도움이 될 만한 인터뷰를 하겠다는 취지로 공지가 됐었는데 전격적으로 행사 중에 오늘부터 잠정적으로 공개 행보를 하지 않겠다라는 게 전격적으로 기자들에게 알려지니까 당연하게도 후보에게 물었지 않겠습니까?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사전에 매끄럽게 조율이 된 어떤 합의 내용이었다면 당연하게도 후보는 본인이 왜 이런 결단을 했고 향후 행보에 대해서 왜 이런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텐데 그런 과정이 생략하고 현장에서 상당히 혼선이 빚어졌다는 건 사실상 주파수가 이 양자 사이에 맞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2시 반쯤에 앞서 일정이 있었죠. 2시 반에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요. 더 강력한 발언을 김종인 위원장이 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국민의힘이고 국민의힘이 잘못되면은 내가 잘못된 것이다 하는 이러한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의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각성을 하셔서 어떻게든지 이 선거를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여러분들 지역에 가서 아주 충분하게 역량을 갖다 발휘할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선대위 운영하는 사람들이 후보의 눈치를 볼 것 같으면 선거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 유명한 막스 웨버가 하는 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서 우리는 후보에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직언할 수 있어야 된다. 후보에게 후보가 이른바 인해장막에 둘러싸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 보면 뭘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전혜연 평론가님. 선대위 운영하는 사람이 후보의 눈치를 보면 제대로 안 돌아간다. 이 말은 이제까지 눈치를 봤다. 이 말을 사실 돌려서 한 그러네요. 것이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고 지역으로 내려가서 정말 바닥에서부터 뛰어라라는 말을 아주 부드럽게 돌려서 한 것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 지금 사퇴했지만 아까 발언은 굉장히 강력한 발언입니다. 목숨을 건다. 역사의 죄 이런 표현인 것을 보면 어쨌든 위기의식이 당 일각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단까지 어쨌든 사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른바 윤핵관 논란이 일었던 인물들도 더 이상은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빚는 모습보다는 지역에 가서 하방하겠다. 좀 백의종군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고요. 네. 제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위기가 때로는 새신을 부르는 촉대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민의힘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로 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기회가 왔는데도 잡지 못한다면 역설적으로 내부 분열만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관심이 집중됩니다. 네. 이 말은 해석을 해보면 혹시 이종훈 평론가님 윤핵관 나가라? 이제 윤핵관 분란 일으키지 말아라? 물론 윤핵관의 실체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왔습니다만 윤핵관 나가라? 저 혹시 그런 메시지입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윤핵관 숫자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당신 내 핵심 측근하시오가 아니고
내가 측근입니다. 하하. 라고 이제 자가 발전하는 사람들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를 어허. 했죠.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상당히 그 밑바닥 상황을 지금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요? 실제로 그러면 국민의힘 각 지역당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아하. 하나도 안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뭐냐면 윤석열 후보만 지켜보고 있는 거죠. 아. 거기에 줄 서서 어떻게 이번에 좀 대통령 되고 나면 나한테 뭐 좀 오지 않을까. 아하. 사실은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신 거고요.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의원들은 이제 지역에 가서 정말 발에 땀나도록 뛰어다니셔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는 게 정상인데 진작에 돌아갔어야 이제까지 되는데. 그렇게 못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네. 자, 이 얘기는 또 달리 이야기하면 앞으로는 본인이 이제 굉장히 중심이 돼서 소수 정예로 해서 끌고 가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거 안 돌아간다라고 지금 보는 거고. 네. 제가 조금 전에 친위 구데타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후보로서는 이게 좀 맞득치 않을 수도 있어요. 하하.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신세 졌던 사람도 있고 뭐 조언 듣던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하고 좀 다 거리를 둬야 되는 이른바 상황이니까. 형님 리더십 보여왔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데 지금 정도의 위기 국면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극약 처방을 내리지 않으면 사실은 이거 돌파해 나가기 어렵죠. 야. 예, 그런 부분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결단을 좀 내리신 것 같습니다. 좀 섬뜩하긴 합니다만 지금 정치권에서 선거 때 가장 많이 나온 단어 극약 처방이라는 단어까지 지금 등장하는 지경 같아요. 그런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직은 윤핵관 물러가라. 그 빈자리는 이제 내가 움켜쥐겠다. 그런 각오도 내비쳤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참 며칠 동안 생각을 하던 끝에 선대위를 갖다가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가지고서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후보 보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동안에 이 선거운동 과정을 갖다 겪어보면서 도저히 이렇게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비서실장 노릇을 선거 때까지 하겠다. 내가 뭐 선거 총괄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비서실장의 노릇을 할 테니 이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여러 번 대통령 선거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후보가 선대위에서 해주는 대로 연기만 잘할 것 같으면은 선거는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강합니다. 총괄선대위원장이 유인경 평론가님, 내가 비서실장 역할을 하겠으니 후보도 제발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연기만 좀 해주세요. 읍소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올해 83세가 되신 7대 정부에 걸쳐서 정치 경력을 쌓은 그렇네요. 김종인 현대 총괄 대표만의 직접 쓰고 연출한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야하. 근데 정치 드라마가 아니라 경제 드라마인 거죠. 여러분 아마 드라마나 산업 기사 보면 아실 거예요. 기업의 좀 이미지가 나빠지면 회장이 물러납니다. 살짝. 회장이 물러나서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는데 안 되면 외부에서 또 영입을 해오죠. 근데 마찰이 생기면 임시주총해서 임원들 일괄 사퇴. 그다음에 앞으로는 내가 뒷자리에서나마 지금 회장 사장이 하는 여러 가지 뭐 서류 다 보겠다. 근데 지금 그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윤석열 후보의 잦은 말실수, 그것도 아들뻘 되는 이준석 당 대표와의 약간 갈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실수를 덮기 위해서는 쇄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특히 윤석열 후보의 말실수는 한마디가 굉장히 엄청난 충격을 주죠. 그래서 메시지라든가 그다음에 뭐 연설이라든가 이런 거 총괄 관리해야겠다라고 하고요. 이게 전부 다 국민들이 바라는 거다. 이게 뭐 개인적 욕심이 아니다.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아마도 당내에서도 여기서 이의를 달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 정치도 생물이고 뭐 드라마곤 하지만 너무 강렬한 드라마가 나오니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장도 좀 쫄깃쫄깃해지는 것 불안불안할 같아서 거예요. 네, 좀 안정된 선거가 치러지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김종인 위원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대위 개편 얘기를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어떻게 지금 시점에 와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개편해요? 라고 반문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전면적인 개편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뭐를 어떻게 정리를 해가지고서 구체적으로 해나갈 거냐 하는 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거라. 자, 저랬었어요. 선대위 개편 시간상 할 수가 없다.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전격적으로 선대위 개편 초강수, 앞서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 표현 극약 처방 내렸는데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새시대 준비위원장 김한길 준비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했답니다. 지금 모든 주요 직책에 있던 선대위 멤버들이 다 일단 사의를 표명합니다. 결국 다시 밑바닥에서부터 국민의힘 선대위를 구성하겠다. 이런 의지 표명, 그런 분위기 전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계속 얘기를 해가면서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사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이 입장, 앞서 들으셨던 것처럼 선대위 개편은 물리적으로 불가피해요 라고 했던 김종인 위원장인데 불과 며칠 사이 분위기 싹 바뀌었어요. 곰곰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바로 지난 주말에 금요일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그때 이후로 뭔가 주말사를 타고 급변한 게 아닌가 이걸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로 할 얘기도 없는데 뭐. 말씀 잘 나누셨어요? 어? 말씀 잘 나누셨어요? 말씀이야 뭐 특별히 얘기할 게 뭐 있어. 잘 될 거예요 내가 보고. 아니 뭐 김종인 위원장 말씀 다 하지 않았어요? 나 전혀 안 하셨어요. 그럼 저도 아무 말은 안 해야죠. 아니, 선대위 해체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생각도 변함 없으신 거예요? 저는 뭐 제가 굉장히 그 사퇴 이후로부터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선대위의 변화를 포함해서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제 복귀나 이런 것은 전제 조건도 아닐 뿐더러 조건부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그럼 뭐라고 피드백을? 그건 김종인 위원장께 물어보시죠. 제가 이제 전화기 하셨겠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거의 모든 언론들이 저 회동에 대해서 빈손 회동, 밥만 먹고 끝났다. 전부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그런데 전혜연 평론가님, 우리가 흔히 자신의 표정을 숨긴다고 할 때 포커페이스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뭔가 중대 결정을 해놓고 얼굴을 싹 감춘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얼굴을 감추지는 않았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의 아주 구체적인 요구를 들었다기보다는 문제의식에 어느 정도는 공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나 만약에 선대위를 전면 개편했을 때 거기에 오는 후폭풍도 분명히 염두에 뒀을 텐데 31일, 1일, 2일 잇따라 신년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아하. 상당수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의힘 윤석열호라는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압박 요인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윤석열 후보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다인데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사공이 너무 많아서 뭐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네.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굳이 사공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조타실로 가거나 가판으로 가거나 지하로 내려가라. 그리고 선장은 내가 할 테니 이 배에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잘 태워서 내가 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지적했던 부분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 이제 보이는 형국이 됐습니다. 아하. 또한 결과적으로 이종훈 평론가님,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해오던 김종인만 남고 다 떠나라. 지금 그게 현실화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면 개편하면 뭐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김종인 그 총괄선대위원장까지 그만두게 된다 그러면 이거를 사실은 친위구대타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전면 개편을 한다면 누군가를 다시 이제 중심에 세워야 되는데 과연 김종인 위원장 말고 마땅한 대안이 있을까요? 김종인 전 위원장을 모시는 과정도 우리가 잘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김종인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제 그 선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됐건 김종인 체제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상황이 되면 이때까지 이 선거를 잘못 이끌어온 사람들은 다 그만두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전부 다 사표 내는 거고. 근데 이 과정이 민주당의 지금 선대위 전면 개편 과정하고 굉장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중진들이 처음에 전면에 나섰다가 결국 잘 안 되니까 다 지금 뒷선으로 물러섰잖아요. 그죠? 그 과정을 지금 이제 압축적으로 국민의힘도 지금 거치고 있는 건데 네. 사실은 이게 좀 더 빨랐으면 훨씬 더 좋았겠죠. 그러니까 일부 여론조사에서 뭐 약간 뒤지는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이미 그때 조짐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 시점에서 좀 단행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아마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그 시점에 단행한다 그러면 아마 윤핵관들 반발이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숙성할 시간을 좀 기다렸던 것 같고 아하.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도 이제 그 본인의 그 생각을 확인한 과정이 아니었을까. 이거 결국 전면 개편해야 될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라고 의중을 좀 떠봤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날 그 회동에서. 그래서 역시 좀 노회한 대목이 좀 드러나네요. 네. 이게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역시 좋든 싫든 바람직하든 바람직하지 않든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는 말이 다시금 느껴져요. 그런데 자, 이제 선대위의 기존 인사들은 주요 인사들은 자 뒤로 물러났어요. 오늘 물러나겠다고 했어요. 이제 새술은 새부대라고 새로운 인사들이 채워져야겠죠. 아직 그 과정 남아 있습니다만 자, 선대위가 개편됐어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 합류할까요?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의견도 이 선대위 개편에 조금 반영이 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근데 선대위 개편하는 과정 속에서 이준석 대표하고도 일부 의논할 사항이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개편 이후에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로서 당이 전반적인 소위 체제를 총동원해가지고서 선거를 갖다가 승리로 이끌어야 할 책무를 지닌 분이 이준석 대표라고. 그 이상의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혹시 선대위 개편 후에 윤석열 후보가 직접 대표님한테 제안을 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다시 들어가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가정법으로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당의 선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판단이 이루어지는 일이고 서로의 그 마음을 복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부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예측에 따른 발언들을 자제하고 각자 허심탄회하게 각자의 소통 경로로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하루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 정치인들의 발언은 해석의 예술입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해석 좀 해주세요. 선대위에 합류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합류한다는 얘기죠, 저희. 합류한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왜 그 선대위에서 발 빼고 저런 행보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결국 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계속 윤핵관 지적했잖아요. 문제점이 있다, 많다 지적을 했고 그게 이제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로 이제 확인이 된 거고. 자, 그 상황이 돼서 지금 갑자기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서 친위구대타를 한 상황이고 이렇게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방향대로 지금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합류를 하지 않는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대표가 선대위에서 빠진다는 게 이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후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대선 국면에서는 후보가 당 운영도 상당 부분 책임지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역할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분명히 역할이 있는 거고 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징성이 굉장히 있는 인물이잖아요. 이른바 이제 MZ세대를 좀 대표한다는 물론 모두를 대표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또 그들의 여망을 상당히 좀 안고 어떻게 보면 대표에 당선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MZ세대가 밀어주지 않았으면 대표됐겠습니까? 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지지율이 하락하고 뭐 2030 세대가 뭐 돌아서고 한 그 요인 중에 하나는 네.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 간의 갈등도 큰 변수로 작용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봉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층 중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로 돌아섰거나 또는 부동층으로 돌아섰거나 안철수 후보 지지로 돌아섰거나 세 갈래로 나뉘어요? 예, 이 층의 상당 부분이 얼마 전까지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층들이에요. 그래요? 예,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다 빠져나온 거다라고 본다면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오는데도 이준석 대표의 일정한 역할이 또 필요한 거죠. 아하. 그런데요, 우리가 이준석 대표가 지난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을 때 영선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많은 신문들이 대문짝만하게 실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영선이지만 그 해설 기사로 이런 게 나왔어요. 삼선급 내공을 가졌다. 그도 그럴 것이요. 최정아 기자님.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영입을 반대했던 인물들 줄줄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예로 저희가 조수진 단장을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조수진 단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큰 소리가 났다라는 이 언론 기사를 통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이후에 사퇴를 전격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더 사퇴를 발표를 했는데요. 바로 영입된 지 약 2주 만에 사퇴를 발표한 사람입니다. 신지혜 새시대 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인데요. 아하. 오늘입니다. 오늘 전격 사퇴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당내 일각에서는요. 네. 사실 이 페미니스트로 알려진 이 신 수석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이 그녀의 영입이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라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젠더 갈등을 더 강화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좀 걱정을 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대남이라고 얘기하는 이 20대 남성, 네. 20대 남성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당내에서 이미 끊임없이 그 뭐랄까 의문을 계속해서 좀 제기를 했었던 상황인데요. 이 신지혜 부위원장이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사퇴를 하는 마음을 전한 바 있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저는 오늘 새시대 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에서 사퇴를 합니다라고 공표를 하고요. 진보 진영에서는 저를 변절자라고 욕을 했고 보수 진영에서는 저를 페미니스트라면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라는 믿음 하나로 이 윤 후보를 향한 지지 활동을 묵묵히 이어나왔다. 그런데 이 윤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온 저에게 더 큰 저항은 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었다면서 사퇴를 하라고 종용을 했다라고 자신의 글을 통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도 신지혜 수석 부위원장의 사퇴와 이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한길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에게 더 씌워진, 즉 신지혜 수석 부위원장을 얘기하는 거겠죠. 더 씌워진 오해를 넘어서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이러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입 인사들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선대위는 새로운 개편, 바닥에서 출발하는 그 상황이 불가피해졌어요. 그런데 장윤미 변호사님, 네. 돌이켜보면은 신지혜 전 수석 부위원장, 이준석 대표랑 밥 한 끼 먹으면서 잘 풀어볼게요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영입된 직후에 사실 언론 인터뷰에서 질문이 집중된 분야는 이준석 대표가 맞득차나 하는데 그리고 장외에서 상당히 격돌을 이제 겪었었는데 어떻게 풀어나가겠느냐라는 질문이 집중됐었습니다. 그러자 굉장히 좀 몸을 낮췄달까요? 밥 한 끼 하면서 좀 잘 해결해 나가보겠다라고 좀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었는데요. 그랬었죠. 오늘은 이 직을 내려놓으면서 그야말로 직격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이준석 대표가 사실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 이렇게 얘기했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선거 전략상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하. 그 부분을 겨냥을 해서 이건 이 대표의 조롱이라고 단정을 지었고요. 네. 또 윤 후보 지지도 하락도 모두 본인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신지혜 부위원장 때문이라고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신지혜 한 사람이 들어와서 윤 후보를 향한 2030의 지지가 폭락한 게 정말 그러냐?
라고 이준석 대표에게 반문하기도 했고요. 이준석 대표가 또 당의 어떤 헌신한 부분 그리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과 관련해서 물음표를 치면서 최고위원회 반발에 자리를 뛰쳐나가기도 했고 뭐 성상남 논란으로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사실상 굉장히 강도 높은 직격을 한 채 본인의 직책을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인이 뭐 광고에도 그런 거 나옵니다만 한국인이요 정말 언제 밥 한 번 먹자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운 인사예요. 밥 한 번 먹자가 결국 밥 한 끼 못하고 두 사람은 결국 원래 앙숙이었던 관계로 되돌아가는 형국이에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 그러면 신지혜 전 수석 부위원장의 사퇴 관련해서 혹시 입장을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사퇴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지혜 위원장이 발표한 입장문을 보았는데 저는 어떤 경로로도 선대위 관계자나 아니면은 실제 의사결정권을 가진 인사에게 신지혜 위원장의 거취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언론인들도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최정화 기자님, 윤석열 후보는 신지혜 전 수석 부위원장의 사퇴에 관련해서 뭐라고 혹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네. 일단 이 윤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애초에 없어도 될 논란을 만든 내 잘못이다. 특히 이 젠더 문제는 세대에 따라 시각이 완전히 다른 분야인데 기성세대의 치우친 판단으로 청년 세대에 큰 실망을 준 것을 자인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기성세대가 앞으로 잘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청년 세대와 공감하는 자세로 시작을 하겠다라고 사실상 사과를 하는 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혜연 평론가님, 이 윤석열 후보의 SNS 이 내용은 보세요. 애초에 없어도 될 논란을 만든 자신의 잘못이다. 특히 젠더 문제는 세대에 따라서 그리고 세대에 따라서 시각이 완전 다른 분야인데 기성세대에 치우친 판단으로 청년 세대에 큰 실망을 줬다. 그렇다면 너무 안이하게 누구 한 명 영입한다는 걸로 뭔가 지지층을 흡수할 거라고 혹시 너무 쉽게 판단했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해석 좀 해주세요. 예, 뭐 돌아서 좋게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신지혜 씨가 굉장히 유명한 페미니스트 활동가였고요. 여성 정치워크 네트워크에서도 활성했었고 녹색당에서도 활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의 기존 철학이라던가 일부 의원들의 젠더 관련 발언과는 극명히 대치점에 서 있는 인물을 영입을 하면서 좀 이런 갈등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사실은 이준석 대표나 몇몇 정치인들이 젠더 갈등을 너무 조장한다라는 여론이 일었을 때 저는 윤석열 후보가 빨리 가름말을 타주면서 우리가 남녀로 대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건 정치권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면서 좀 더 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치 일부 세력을 대변한 듯한 모호한 목소리를 낸 것은 윤석열 후보의 실책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지혜 씨의 사퇴에 대해서 사실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었는데 이겁니다. 어쨌든 신지혜 씨가 먼저 가겠다고 적극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김한길 이제 사퇴한 위원장이 영입을 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영입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과적으로 젊은 정치인들을 기성 정치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부랴부랴 영입한 다음에 소모품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쪽에 유리하다를 떠나서 젊은 정치인 지금 뭐 노재승 씨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잘못이 있긴 합니다만 갑자기 전국적으로 비판받는 인물이 돼버렸잖아요. 아하, 네. 이런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이런 비판은 국민의힘이 반드시 한번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선대위 전면 개편을 외쳐왔던 이준석 대표였는데 참 오묘하게도 절묘하게도 시기적으로 어제 MBN에 출연을 했습니다. 바로 정은갑의 시사 스페셜에 출연을 해서 자신의 입장을 얘기했는데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후보의 지지율이 한 달 사이에 15% 남짓 대부분의 여론조사에 빠졌다라고 한다면요. 국민들이 바라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누군가는. 그래서 당대표는
자기 직을 던지겠다고 나갔고 그런데 아무도 이게 문제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책임은 범죄 후보한테 갑니다. 네. 지금 그게 우리 후보가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렇게 이준석 대표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 책임은 여러 가지 상황이겠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급작스레 빠진 부분 등등등, 영입 인사 등등등 여러 가지를 윤핵관 등등등 여러 가지를 총망라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사퇴를 했어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요구대로 조금씩은 진행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정말로 이 선견지명이 있었냐? 아하.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상당히 좀 책임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의 일련의 행보에서 너무 좀 가볍게 처신하고 말도 좀 이렇게 거칠게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당 내에서 그냥 논의하고 그쳐야 될 얘기를 그냥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미숙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도 앞으로 좀 고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고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악역을 좀 자처해서 한 격이다.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이렇게 가서는 선거가 좀 이게 어렵다라고 좀 판단을 내린 거고 그리고 지지율 하락 부분을 계속 언급을 했었어요. 지지율 이런 식으로 하면 하락할 것이다. 아마 이준석 대표도 그런 점에서 때를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올 것이고 그런 정도까지 가게 되면 아마 그때 큰 변화 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때 되면 내 좀 그 의지를 좀 피력해서 관철시켜 보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가졌을 가능성이 큰데 결과적으로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예지력이 뛰어나서 그랬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전현현 평론가님, 기시감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데자뷰 현상.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시청자분들 감 잡으셨을 거예요.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울산회동, 이준석 대표가 당무를 돌연 중단하고 거부하고 나흘간의 잠행, 그 나흘 만에 울산에서 불고기 만찬하면서 극적 타결. 우리는 정권 교체 말고 목표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깨동무 했던 그때 기억. 이 지금의 선대위 전면 개편이 그때 울산회동 이뤄낸 그때와 기시감이 막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벼랑 끝 전술 거의 대표직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전술이 결과적으로 맞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설득을 해서 윤석열 후보가 어느 시점에 손을 내미는 모양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좀 국민의힘이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네. 국민들이 자꾸 이런 모습을 보면 국민들을 뭘로 보고 선거가 얼마나 남았다고 이런 비판 여론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울산회동도 반창고 봉합이다 이런 표현이 언론에서 나왔거든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이벤트로서 대충 봉합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때는 반창고 봉합이 아니라 선대위 전면 개편이라는 대수술을 통해서 정말 철근으로 튼튼하게 묶여야만 그리고 그 시너지 효과를 국민의 좋은 정책으로 선보였을 때만 국민에게 진정성이 이제 통하는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애초 저희가 예상을 해본 바로는 선대위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만 남겨놓고 모두 물러나면서 앞으로 국민의힘의 선대위는 김종인 원톱 체제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속보 들어온 것처럼요. 국민의힘이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일괄 사의 표명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물러납니다. 모두 물러난다는 거예요. 밑바닥도 정말 저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가서 다시 쌓아 올린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지금 분위기예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직이 이른바 그립, 정치권의 표현 그립 강하게 움켜잡고 선대위를 끌고 갈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일단은 예상을 뛰어넘는 지금 선대위 전면 개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 발언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역할을 하려고 그러니까요.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제 그야말로 하는 걸 보니 이거야말로 벼랑 끝 전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나하고 갈 건지 후보 빨리 결정하세요. 라고 지금 바로 이렇게 곧바로 들이미는 그런 그 격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야 다시 재추인을 받고 그렇게 해서 가야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다 이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잡음도 줄일 수 있다 이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기시감 말씀도 하셨는데 네.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예전에 그 뭐 얼마 전에 노영민 전 그 비서실장이 네. 수석들 다 함께 그냥 일괄 사의 표명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제 사실은 노 실장 그 이후에도 잠깐 한동안 남아서 계속 이 역할을 좀 수행했는데, 뭐 그런 식의 일종의 이것도 이제 정치권에서 가끔 있는 그런 뭐 좀 이벤트성 네. 그런 그 일이긴 합니다만 이번에도 그렇게 좀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 노리는 것은 또 국민들에게 일단 관심도를 높이는 거죠. 사실은 뭐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계속 좀 우리가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다른 뉴스 거의 다 묻혀요, 지금. 그렇죠. 한동안 이제 이 이슈로 이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총괄선대위원장을 그러면 재임명하느냐 마느냐, 또 김종인 위원장이 맡을 거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또 한동안 또 좀 가겠죠. 이제 그런 효과를 노리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다시 이제 그 정비된 선대위가 힘있게 나가려면, 그러니까 원점부터 다시 출발하는 게 훨씬 더 낫다. 네. 그런 판단도 좀 작용한 게 아닌가 싶은데 김종인 위원장이 정말 큰 결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이른바 시계 제로, 앞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전망할 수도 없고 장담할 수도 없어요. 예상이지만 일단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혹시라도 추후 의원총회 등을 거쳐서 재추대, 재신임 방법이 나올 수는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한 카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이런 카드를 활용하는 건 지금 대선이 한 2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나 위험한 도박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진단해 봤을 때 사실 인적 쇄신이냐 아니면 선대위가 그냥 와해되는 거냐라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상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의원총회에서 오후에 참석했을 때만 해도 본인이 그립을 잡고 조타수 역할을 반드시 해내겠다라고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윤석열 후보에게 인가를 받은 부분인지, 승인을 제대로 받았는지 사실 의문 부호가 쳐지는 것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것은 뭔가 후보와의 마찰이 그냥 그대로 노정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뭐 질서 있게 위원장직에 있는 분들이랄지 아니면 뭐 당내에서 원내 지도부가 사퇴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예측 가능한 범위였는데, 사실상 유일하게 이 어떤 그 본인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지목됐던 김종인 위원까지 자리를 던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도박이라서 뭔가 이게 갈등이 노정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추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바람직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합니다만, 정치권에서 선거철마다 자주 나오는 표현이다 보니까 잠시 다시 한번 인용할게요. 지금 전혜연 평론가님, 지금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까지 포함한 일괄 사의 표명은 앞서 이종훈 평론가님이 언급한 극약 처방이라는 느낌이 확 다가옵니다. 그렇습니다. 극약 처방이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민심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입니다. 정말 침몰해가는 배를 살리기 위해서 나부터 희생한다 이렇게 보이면 참 좋을 텐데요. 그게 아니라 안 되니까 국민들 앞에서 자꾸 쇼를 하고 이벤트를 한다. 만약 이런 여론이 더 확산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처방도 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며칠간의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오늘 우리 방송하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제가 세다가 도저히 못 쓰겠는데 뭘까요? 김종인 위원장이었습니다. 아하. 윤석열 후보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갈등과 난맥을 수습하는 게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만, 도대체 윤석열 후보는 어떤 입장이야? 윤석열 후보는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이 즈음에는 나와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은 여권 일각에서 나왔던 또 상황 정치, 결정은 김종인 위원장이 한다. 이런 비판 여론이 또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사실 지금 국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야 정말로 뭐라고 준비할 틈도 없이 오늘 아침부터 정말 여러 가지 사안이 동시다발로 지금 터지고 있어요. 정치를 처음 해본 정치론 초년병이에요. 정말 뭔가 준비할 겨를도 없이 숨 돌릴 틈도 없이 터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시쳇말로 지금 멘붕이 될 수도 있어요. 멘붕이 아니라면 또 비정상이겠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입장을 떠나서 어차피 유권자들, 국민의 의견이 더 중요한 건데 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일괄 사태가 국민들한테는 극약 처방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건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배우들, 명망가들 이런 분들 다 모셔왔어. 이런 의미였지 실제로 일하는 분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을 살펴라. 그다음에 세상에 여기 많은 임원들, 허다못해 이준석 대표조차도 정치평론가들 프로그램에 나와서 대놓고 낙선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당 후보라는 말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이 극약 처방은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술적 극약 처방이 아니라 당내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당내들이 정말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해서 스스로들 정말 사약을 받아먹는 마음으로 좀 하셨어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야 이준석 후보도 영선이긴 하지만 영선에 기적을 할 때는 정말 10년 이상의 내공이 있는 정치인이었는데 정치에서는 청문회에 섰던 것밖에 없는 분이 당황스럽긴 하겠죠. 아하. 그러나 61살 이제 환갑이 넘으신 분의 또 삶의 궤적과 검찰총장까지 하셨던 내공이 있으시면 판세를 읽는 눈이 있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핵관이라든가 뭐 이런 말이 안 나올 대로 이제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는 본인의 목소리를 좀 내셔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러나 이제는 그 목소리마저도 메시지마저도 체크해줄 선대 본부장이 떠나셨으니 선대위원장. 예, 네. 자신의 글을 자신의 목소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얘기 중에 오늘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했던 얘기 중에 그 얘기 아까 기억나세요? 내가 후보의 비서실장 노릇이라도 할 테니 후보도 제발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연기만 좀 해달라고 부탁했대요. 의원총회 끝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저 말뜻이 뭐예요? 물어봤는데요. 김종인 위원장 뭐라고 답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 선대위가 해주는 대로 후보는 연기만 하라고 하면 후보가 무슨 아바타도 아니고 어떻게 좀 유약한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요? 유학한 이미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같은 사람 보면 어떻게든 그 사람이 훌륭한 대통령이 됐다는 걸 알죠. 후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늘 얘기를 하지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은 절대로 선거를 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윤석열 후보는 지금 정치를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이 돼가지고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수를 갖다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후보가 얘기를 해가지고 뭐 말 실수해가지고서 이러고 저러고 말이 있는데 그런 걸 바로잡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 전혜연 평론가님, 해석의 예술이란 정치다 보니까 저 말은 그러면 자 결과론적으로요. 지금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선대위 일괄 사의 표명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저 얘기는 의원총회에서 했던 얘기는 마치 촛불이 자기의 몸을 태우면서 뭔가 밝게 한 것처럼 마지막 물러나면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고언, 쓴소리, 당부 뭐 그런 걸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쓴소리이자 경고라고 봅니다.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선거 끝난다. 선대위가 사실은 자초됐다라는 경고를 한다라고 보이는데요. 이준석 대표도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이길 것 같다. 이 말은 사실 이제까지 한 거 다 문제 많다라는 것을 이거는 진짜 아픈 얘기예요. 굉장히 돌려서 한 말입니다. 특히 저는 이 가만히 있으면 이길 것 같다는 말은 첫 번째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왜 하느냐. 예를 들면 뭐 독재 정권이 경제 잘했다라던가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뭐 수입된 이념이라던가 이런 말은 도대체 왜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굳이 영입하지 않아도 될 인사들을 욕심을 내서 영입하다가 분란만 일었다. 세 번째, 사람 욕심내다가 결국은 윤핵관 논란만 일었다. 아주 여러 가지를 포함한 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본인의 기준으로 하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춰서 하자. 그리고 그 국민의 눈높이에 나와 다른 사람들이 맞도록 뒤에서 잘 서포트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분위기가요. 현장 분위기가 지금 이 중요한 얘기를 발표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발표가 되면 저희가 현장 연결해 볼게요.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국민의힘 선대위 앞으로 어떻게 개편한다 발표가 있으면 현장 연결을 자세히 들어보고요. 그리고 이 모든 초강수 그 배경은 아무래도 최정화 기자님 신년의 벽두부터 줄줄이 발표된 그 여론조사가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급박한 드라마가 쓰여지는 이유는 역시나 국민의힘 그리고 윤 후보의 유일한 걱정거리입니다. 바로 이 지지율 때문인데요. 중앙일보가 이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를 해서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다자대결 조사에서요. 이재명 후보가 39.4%, 그리고 윤 후보가 29.9%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한 달 전인 지난해죠.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의 조사보다 완전히 결과가 뒤바뀐 이 결과인데요. 1, 2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11월 결과만 해도 이 윤 후보가 38.9%나 됐고요. 이 후보가 36.1%였습니다. 그런데 큰 수치로 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요. 이재명 후보가 39.9%의 지지율로 30.2%의 지지율을 얻은 윤석열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이유가 여기에 있었는데요. 일부 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리서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를 넘어서 9포인트대의 격차로 굉장히 큰 포인트 격차로 윤석열 후보를 앞서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엠브레인 퍼블릭, 중앙일보와 쉽게 말하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오늘 조간에 나란히 발표한 여론조사는 앞서 우리 최정화 기자님 설명처럼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지금 1, 2위를 기록하는 거예요. 보통 여론조사는 오차 범위 내에 있으면 이긴다, 앞선다 표현을 삼갑니다.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1, 2위 격차가 지금 상당합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상황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준석 대표가 포인트로 치면 15%포인트 까먹었다. 지금 그런 상황 여러 가지 있다. 진단하기도 했는데 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심각하다고 보는 지점이 있다면서요. 장윤미 변호사님 어떤 대목입니까?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이 지표를 되짚어 보면요.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영남 지역을 빼고는 전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로 앞섰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부동산 민심 위반이 거셌던 곳은 서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서울에서조차 이재명 후보가 36.3%, 윤석열 후보 35.2%로 미세하게나마 우위를 선점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리서치 조사에서는요.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지역이 좀 더 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차기 대선 격정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에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앞섰고요. 또 연령별 지지율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엠브레인 퍼블릭과 리서치 조사 모두 이번 대선의 캐스팅 보트로 지목되고 있는 세대죠. 2030 세대 이재명 후보 지지세로 돌아섰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우위를 보이고 있는 연령대는 이 지표를 종합하면 60대뿐이어서 60세를 이상을 제외하고는 이재명 후보가 전 연령대에서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가 물론 이른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지는 지난주 몇몇 여론조사 이미 그 징후를 보였어요. 그래서일까요? 새해를 맞이하는 후보의 표정, 모습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 영상, 후보들의 새해 첫날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저부터 바꾸겠습니다. 희망을 드리는 뜻에서 절을 올리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같은 큰절 다른 느낌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평가하는 것 같던데요.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우선 얼굴 표정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후반부에 가서 좀 문제 웃긴 했습니다만 초반에 이제 이야기할 때 보면 얼굴 표정이 상당히 굳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표정이 나올 수가 없죠. 지금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사실은 연초에는 의례적으로 늘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구두까지 벗어요 지금. 저 예. 돌발 상황이라고 뭐 얘기 나왔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정도로까지는 본인이 지금 자각을 하기 시작한 이제 그런 거고 이재명 후보는 뭐 최근에 어찌 됐건 뭐 이 골든 크로스도 나오고 한 상태에서 또 신년 연초 또 이 결과도 좋게 지금 나온 그런 그 상황이어서 조금 이제 마음에 좀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저런 인사하는 데에서도 그대로 좀 묻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구두를 벗는 거 현장에 있는 선대위 관계자들도 깜짝 놀랐대요. 아이고 왜 이러실까? 구두를 벗는 게 돌발 행동. 그만큼 바꿔 말하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절박하게 좀 진정성이라도 좀 보여주려는 취지일 수도 있겠죠. 뭐 속마음이야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큰절을 절박한 상황에 했던 게 예전에 이런 뒤바뀐 상황이 있었대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또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제가 사죄의 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권을 계승하겠다고 하더니 또 핵심 정책 줄줄이 부정합니다. 도대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어디 다니면서 엎드려서 큰절하고 눈물 흘리고 참 못 봐주겠습니다, 여러분. 저렇게요. 유인경 평론가님.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큰절한 것에 대해서 참 못 봐주겠다고 깎아내렸던 윤석열 후보. 지금은 구두 벗고 큰절 올리는 자신의 신세가 됐습니다. 이래서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진짜. 가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편집하고 싶은 장면이라고 할 걸 정치가들인들은 굉장히 많이 겪게 되는데요. 아까 김종인 이제는 사퇴하신 선대 총괄위원장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연기만 해달라라고 했다. 그런데 제가 30여 년 기자 생활에서 만나본 각종 직업군 중에 가장 연기력에 빼어난 분들은 배우가 아니라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이분은 신인이라고 말하기도 조차 좀 어려운 분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가 잘 모르는데 주변에서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습득력이 놀랄 정도로 빠르다. 습득을 할 기간이 2달인데 지금 어떻게 될지, 이제 그게 빨리 대본이 외워질지, 연기력이 타고난 연기자 같아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선대본부장 바뀌는 거, 그다음에 뭐 전부 다 당대표와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시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걸 하셨으면 좋겠고요. 역지사지란 말이 매일매일 바뀌거든요. 또 사실 뭐 3일쯤 뒤건 일주일 뒤건 뭐 이재명 후보가 또 무릎 꿇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우리도 뭐라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말씀을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혜연 평론가님, 저렇게 구두 벗고 갑자기 큰절 올리는 상황 맞이한 윤석열 후보, 진짜로 위기감을 느끼고는 있어요? 자신부터 바꾸겠다는데 진정성은 많은 지지자분들이 느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여론조사의 추이가 이재명 후보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겼냐 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심의 추이를 봤을 때 정말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본인이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유인경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무슨 뭐 상대 후보를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들리거나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쓰는 토론가에서 뭐 가짠다라는 표현이라던가 바보 이런 표현은 대선 후보가 쓸 용어는 아닙니다. 원색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참고로 또 정치인들은 함부로 남의 행동에 대해서 비웃어서도 안 되는데 예전에 모 정당의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만약 추진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해서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냐면은 손에 장을 지지는 약간 조롱하는 동영상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윤석열 후보는 언어를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의 기조가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중앙일보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 이제 금방 보여드렸잖아요.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비율이 48.4%인데 네.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29.9%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형은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윤석열 후보가 지금 뭔가 그 민심을 흡수를 못한다는 게 숫자로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형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 국민의힘부터 돌아보겠다라는 바로 그 시점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는데 물론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는 여전히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응답률이 수치상으로는 높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쯤과 비교해보면 장유미 변호사님 그 수치가 상당히 줄었다는 데서도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정권 교체 여론이 굉장히 높았고 거의 뭐 60%까지도 치솟는 경우가 있었는데 상당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 열망이 또 그대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 표심으로 이어졌느냐?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지금까지의 캠페인 전략을 바꿔서 문재인 정권을 물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비판에서 그치고 미래 전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어떤 표를 갖고 오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본인의 공약 그리고 본인의 차별화된 전략을 보여줘야지 지금 대선이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 같이 다투는 국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전략적인 수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일 이번 지표를 통해서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정아 기자님 지금 여론조사 뭐 다자대결 계속 나옵니다만 여기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 말고도 지금 주목을 끄는 인물이 한 명 갑자기 부상했다는데 누굽니까? 네, 바로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다수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뚜렷한 이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서치앤리서치에서요, 세계의회 의뢰로 지난 27일부터 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요, 무려 10.3%를 기록을 했습니다. 야, 두 자릿수예요? 네, 이번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돌파를 했는데요. 이 표본 오차는 95% 수준이고 신뢰 수준이 3% 뭐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이니까요. 사실 저희가 계속 윤석열 후보의 그 이탈된 다른 표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그 표심이 안철수 후보에게 또 조금 영향을 미친 게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뉴스파이터는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 급부상에 따른 야권의 단일화 가능성도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